수학을 뜨겁게 공부하고 있을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해운고등학교 이상희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열심히 계산했던 정적분이 기하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야기를 통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신기한 일을 경험했는데요. 영상으로 같이 보실게요. 이게 별로가야. 별로가 안녕. 우와, 엄청 크다, 그치? 너무 인상 깊은 경험이라 일기까지 쓰게 되었는데요. 벨루가의 그림에 색칠을 하다 보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3차 함수 그래프처럼 생겼는데 3차 함수 그래프로 적당히 활용하면 고래 그림을 그릴 수 있겠는데? 그래서 선생님은 3차 함수 그래프와 2차 함수 그래프 그리고 X축을 활용하여 얼추 비슷하게 고래의 그림을 그려보기로 했어요. 수면 위에 올라온 고래 부분은 3차 함수 그래프 y는 0.2x 세제곱 마이너스 0.4x제곱 마이너스 0.8x 플러스 1.6 이라는 3차 함수 그래프로 수면 아래 배 부분은 y는 0.2x제곱 마이너스 0.8이라는 2차 함수식으로 꼬리의 끝부분은 x는 3이라는 직선으로 그리고 수면은 x축으로 표현해 봤죠. 지오지브라에서 3차 함수 그래프를 이용하여 수면 위의 부분을 나타내고 배 부분은 2차 함수로 나타내고 밑그림과 더불어 색칠까지 해보았는데요. 수면 위의 부분을 파란색으로 칠해보고 수면 아래 부분도 회색으로 칠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색칠, 선생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입력창에 적분이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색칠을 할 수 있었는데요. 적분과 넓이가 무슨 관계이길래 명령어에 적분이라고 쳤을 때 색이 칠해지는 것일까요? 먼저 X축 윗부분의 넓이부터 구해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함수 gx가 닫힌 구간 마이너스 2부터 3까지에서 연속이고 함수값이 0보다 같거나 클 때에 곡선 y는 gx와 x축 그리고 두 직선 x는 마이너스 2와 x는 3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s를 구해볼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색칠되는 과정을 보니까 색칠하는 구간의 오른쪽 끝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넓이가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즉, 구간에 대한 함수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욕심내서 마이너스 2부터 3까지만이 아니라 x값의 위치에 따른 함수식을 찾아보도록 하죠.
2부터 3까지 구간에서의 고정된 영역의 넓이만이 아니라 마이너스 2하고 3 사이의 임의의 x에 대하여 x값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달라지는 영역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식 sx에 대해서 구해보자라는 말이죠. 여러분은 지금 마이너스 2부터 x까지의 구간에서 함수의 그래프와 x축 사이의 넓이 sx가 x값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를 보고 계시는데요. x값에 따라서 넓이 sx가 변하는 속도 또한 달라지는 게 확인이 되시나요? 천천히 변하다가 함수값의 크기가 큰 부분을 지날 때에는 지금처럼 빨리 변하게 되는 거죠. s에 대한 sx의 변화율 s'(x) 바로 이것이 우리가 넓이를 구하는 식 sx의 함수식을 찾는 열쇠가 되는데요. x는 1에서의 넓이의 변화율, 즉 미분계수 s'(1)에 대해서 구해보겠습니다. x의 값이 1에서 1 플러스 h만큼 조금 변할 때의 넓이의 증가량을 델타 s라 하면 델타 s는 분홍색 영역으로 나타나는데요. 이때 함수 gt는 1과 1 플러스 h 사이에서 연속이므로 최대값 라지 m과 최소값 스몰 m을 갖습니다. 그래서 분홍색으로 나타난 영역인 델타 s는 가로의 길이를 h로 하고 높이를 최대값 라지 m으로 하는 직사각형의 넓이보다는 같거나 작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똑같이 가로의 길이를 h로 하고 높이를 최소값 스몰 m으로 하는 직사각형의 넓이보다는 같거나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부터 1 플러스 h까지의 넓이의 변화량 델타 s는 1부터 1 플러스 h 사이의 최대값보다는 같거나 작고 최소값보다는 같거나 큰, 즉 최대값과 최소값 사이의 값을 가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h가 음수일 때 또한 이 부등식이 성립함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h가 0으로 다가갈 때 1부터 1 플러스 h 사이에서의 최소값과 최대값이 모두 1에서의 함수값 g1로 다가가므로 h분의 델타 s 또한 g1의 수렴함을 알 수 있습니다. 방금 우리는 1에서의 미분계수 s'1의 값을 구해보았는데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마이너스 2와 3 사이의 임의의 x에 대하여 s'x가 gx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넓이를 구하는 함수 sx를 x에 대하여 미분하면 gx가 된다고요? 이런 함수가 무엇일까요? 앞에서 우리는 윗끝이 x로 되어 있는 정적분으로 표시된 함수 인티그럴 마이너스 2부터 x까지 gt dt라는 함수가 x에 대하여 미분하면 gx가 된다는 것을 배웠지요. 그리고 또 하나 x가 마이너스 2면 이 값은 0이 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즉 함수 gx의 부정적분이면서 x가 마이너스 2일 때에 값이 0이 나오는, 즉 우리가 찾고 있는 함수식 sx는 다름 아니라 인티그럴 마이너스 2부터 x까지 gt dt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처음 목표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함수와 x축 사이의 넓이 구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인티그럴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gt dt 같은 뜻으로 인티그럴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gx dx로 구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지금까지 함수 값이 0보다 같거나 클 때에 x축과 함수 사이의 영역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제 고래의 배부분, 즉 함수 값이 음수인 부분에 대해서 x축 사이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요? 네, 해답은 대칭이동에 있습니다. x축 아래 부분을 x축에 대하여 대칭이동을 하게 되면 넓이는 똑같지요. 따라서 함수값이 음수인 경우에 함수식에 마이너스를 곱한 x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곡선을 이용하게 되고요. 그 결과 원래 함수식을 정적분한 값에 마이너스를 곱한 값이 넓이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함수값이 양수일 때 원래식을 사용하고 음수일 때에는 마이너스를 곱한 식을 사용하므로 정리하자면 함수 fx가 닫힌 구간 a에서 b까지에서 연속일 때 곡선 y는 fx와 x축 그리고 x는 a, x는 b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s를 다음처럼 구할 수 있죠. 인티그럴 a에서부터 b까지 절대값 fx dx로요. 그런데 꼭 이렇게 x축 윗부분과 아랫부분으로 나누어서 넓이를 구해야 할까요?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x축 위에 있는 부분, 아래에 있는 부분으로 나누어지지 않도록 두 곡선이 모두 x축 위로 올라오도록 똑같이 p만큼 평행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위에 위치한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를 정적분으로 계산을 하고 이어서 아래에 위치한 곡선과 x축 사이의 영역 또한 정적분으로 계산을 한 후 이 두 값을 빼주게 되면 정적분은 더하기나 빼기에 대하여 하나의 기호로 표현이 가능하는데 이때 평행이동에 의해서 생겼던 상수항 P 부분은 소거가 되므로 정적분 기호 안에 두 곡선식의 차가 들어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두 곡선 사이의 넓이는 두 함수식의 차에 대한 정적분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적분의 값이 넓이라는 기하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 고래의 넓이를 마저 구하러 가보죠. 먼저 몸통 부분인 -2부터 2까지의 넓이를 두 곡선 사이의 넓이로 구해보고요. 꼬리 부분은 2부터 3까지 곡선과 x축 사이의 영역의 넓이로 구해보겠습니다. 정적분 계산을 할 때 아래끝 위끝이 부호만 다른 경우 기함수, 우함수의 성질을 적절히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계산해보니 6.4라는 값이 나왔고요. 꼬리 부분은 인티그럴 2에서부터 3까지 3차 함수식을 적분해서 근사값으로 0.3이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몸통과 꼬리 부분의 넓이를 합해서 결국 고래 그림의 넓이는 6.7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어요. 뿌듯한 결론이죠? 아쉬우니까
문제 하나 같이 풀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곡선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과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화면에서와 같이 그래프가 제시되어 있으면 문제 푸는데 참 수월하겠죠? 그러나 그래프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직접 그래프를 생각하며 둘러싸인 부분에 도형이 어떻게 생겼는지 상상하여 넓이를 계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3차 함수 그래프의 계략적인 개형과 2차 함수 그래프의 대략적인 개형, 그리고 또한 이 두 그래프의 교점의 위치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점의 위치를 찾는 식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점은 연립 방정식이죠. 그래서 y를 여기 똑같이 y가 똑같이 있으니까 이런 식을 세울 수 있을 거예요. y를 매개로 해서 이렇게 식을 세우면 그렇죠? 3차 방정식 x제곱 세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2x 1은 양면에 똑같이 있어서 지워지고 3차 방정식 x세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2x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x로 인수분해가 되므로 인수분해하여 보면 교점의 x좌표가 0, 마이너스 2, 1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2, 0, 1 이렇게 세 개의 점에서 교차된다, 즉 만난다라고 하는 건 중간에 한번 두 그래프의 교차가 이루어진다는 얘긴데요. 이 교차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둘러싸인 부분에 도형의 넓이를 계산할 때 두 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서 계산을 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위에 위치한 함수식에서 아래에 위치한 함수식을 빼야 할 때 위에 위치한 함수식이 이 교차점을 기준으로 해서 바뀌기 때문이죠.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구간에서는 3차 함수 그래프가 2차 함수 그래프 위에 위치해 있지만 0부터 1까지에서는 이 관계가 뒤바뀌어서 2차 함수 그래프가 3차 함수 그래프 위에 위치하게 되므로 x는 0에서 끊어서 따로따로 1번 영역, 2번 영역의 넓이를 따로따로 계산해서 이 두 가지를 합한 것으로 도형의 넓이를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영역이에요. 인티그럴 마이너스 2부터 0까지는 3차 함수 그래프가 위에 있으니까 에서 2차 함수식을 빼주면 되는데요. 우리가 교점을 계산할 때 이미 이런 뺄셈 계산은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게 되는 식이 낯설지 않을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친구들은 막바로 아까 교점을 찾을 때 세워놨던 식을 막바로 적는 친구들도 있겠죠. 네, 2번 영역은 0부터 1까지 2차 함수 그래프가 위에 있으므로 반대로 빼셔야 되죠. 반대로 빼게 되면 그렇죠? 위의 식에서 개수의 부호가 모두 반대가 된 꼴이 나올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희망적인 건
여기 0이 보이시죠? 적분기호안의 함수식이 상수항이 없으므로 0을 대입하게 되면 0이 나오니까 계산이 한결 수월해질 거다라는 생각으로 자신 있게 계산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적분을 계산해서 0을 대입하면 0,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3분의 8, 1번 영역은 3분의 8이 나오고요. 2번 영역 가겠습니다. 영은 어차피 0이 나올 거니까 1만 생각해 준다라고 생각하면 2번 영역은 12분의 5가 되겠죠? 따라서 1번 영역의 넓이 3분의 8과 2번 영역의 넓이 12분의 5를 더한 값 12로 통분이 되니까 37, 즉 12분의 37이 이 화면에 보이는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정적분을 활용해서 도형의 넓이를 계산하는 것을 배워봤는데요.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남은 방학 알차게 보내길 바래요.